이제 오늘부터 문법 7강 시작할 차례죠. 자, 7강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풀어온 거 같이 체크하면서 문법 풀이 습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 개념, 인풋이랑 아웃풋 훈련 잘 됐는지 체크 같이 해보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 문법 풀이 순서 첫 번째 뭐부터 체크하는 거죠? 자리 맞는지부터 항상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리 맞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자리에 해당되는 품사랑 어순이 맞게 들어왔는지 그쵸? 요거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리 맞는지 확인됐으면 마지막에 출제 포인트 요거 우리 개념 체크하는 거죠. 출제 포인트까지 해서 확인해주는 순서 잊지 마시고 그럼 1번부터 이제 자리 체크하셔야 되니까 문장 구조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주어 동사 뒤에 구조가 눈에 띄는 구조가 있죠. 더, 비. 그러면 더비니까 뒤에 세트, 더비 구조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할 건데 뒤에 컴마 뒤에 바로 그냥 weaker, 비교급만 나왔으니까 바로 오답이죠. 누구 들어와야 돼요? 앞에 그쵸 더. 그래서 더비더비 구문에서는 정관사 더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뭐 어렵지 않은 파트죠. 자, 그래서 1번은 더비 여기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다.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at home and abroad랑 이제 그 고향에서 또는 뭐 해외로 요런 거니까 앞에 전치사 맞게 썼는지 그 정도 체크하는 건데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going이니까 ing 자리는 또 맞죠. 그래서 문장 성분 체크해서 ing 자리 맞아서 ing냐 ed냐 뭐 요거 따지는 거고 뒤에도 똑같죠. 호핑도 마찬가지 ing냐 ed냐 요게 자리 맞으면 그만 체크하면 되고 여기는 from인데 사실 앞에 stop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막다 뭐를 멈추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누구랑 같이 쓰고 from이랑 같이 많이 다니죠. 그래서 이런 어법들 체크하셨으면 출제 포인트만 항상 밑줄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는 누구 자리 맞아요? 문장 시작이니까 주어 즉 명사 자리가 맞죠. 명사 자리 맞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는 출제 포인트 관사랑 수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관사 그 다음에 사실 수 자체도 체크할 필요 없고 아무 문제될 거 없죠. A번은. 그래서 속어 할 수 있으면 속어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명사 같은 경우에 속어 안 되면 그냥 냅두고 일단 다른 선지부터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believe 뒤에 대절에서 다시 life 뒤에 begins 누구 자리? 여기는 동사 자리 맞으니까 동사 자리 맞으면 수, 태, 시제 그 다음에 뒷구조까지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begins는 앞에 주어가 life라서 단수동사의 형태로 쓰는 게 맞으니까 B번도 소거할 수 있겠죠. 여기 A, B까지 다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쭉쭉 뒤로 넘어와서 or 다시 여기는 병렬 병치니까 똑같이 동사 자리는 맞는 거죠. 그럼 동사 자리 맞으면 체크할 거 수, 태, 시제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수, 태, 시제 체크해보면 once 문제될 거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C도 소거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동사 자리 맞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문제될 거 없는 게 아니라 동사의 병렬 구조를 봐야 되죠. 앞에 동사가 근데 몇 개예요? begins 하나랑 do not believe 하나. 그래서 어디에 병렬 구조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병렬인지 체크하려면 뭐 하셔야 되니까? 어디 병렬인지 판단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형태만으로 안 되고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깐 냅두고 왜냐하면 순서가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뭐 하시면 돼요? 소거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해석해서 바로 푸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프리 스텝으로 그냥 체크를 해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뭐 얘부터 체크를 한다면 언더는 그냥 뭐 물어본 거니까 품사가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썼는지 요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지막에 해석을 해야 되는 파트라 정답이 될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품사적으로 문제 되나요? 전치사는 항상 전치사 또는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 자리인데 뒤에 누구 자리 맞으니까 명사 자리 맞으니까 품사는 맞아서 일단 얘도 냅둘게요. 그래서 의미 가지고 체크해야 되는 건 훨씬 후순위. 그 다음에 circumstances는요. 품사가 명사 자리니까 명사는 다시 관사랑 수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파트는 어디 파트가 정답이 더 될 파트일까요? 동사랑 전치사. 동사랑 전치사 중에서는 동사가 더 될 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사실 해보면 그냥 바로 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뭘로도 알 수 있으니까 출제 포인트 좀 우선순위 가지고 고르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이제 풀 때 이런 출제 포인트 같은 거 생각해서 일단 답은 가장 빨리 고를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체크해놨다가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방법이지만 그래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 파트 어차피 체크해봤자 수태 시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는 뭐 출제된 파트 동사 파트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고 동사에 뭐 기본적으로 수태 시제 수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얘 안 보고 이 구조로 봐도 되고 either 나오면 A or B 요 구조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once가 아니라 want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좋긴 하겠다. 그죠? either A or B 이렇게 병렬 구조 찾거나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either 없었어도 병렬 구조로 의미를 생각해서 해석을 생각해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 해석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비중을 뭘로 둬서 그냥 일단 고른다. 출제 포인트 같은 거 비중으로 둬서 먼저 골라도 괜찮다. 요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동사의 수인데 요거 알아보려면 근데 동사의 수 이전에 얘도 같이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앞에 적을까? either A or B도 함께 적어는 놓읍시다. 왜냐하면 그래도 병렬 알아보는 게 더 쉽고 명확하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실전 때 만약에 그냥 이런 병렬 아니었을 때 우리가 해석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순위는 후순위로 밀어두고 어디가 더 출제되는 파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괜찮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도 보면 파트가 원래 저는 전치사 파트는 먼저 체크 안 하거든요. 이유는 뭐 해야 되니까. 얘 또 의미 판단해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선지가 다 뭐예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문제구나. 그러니까 전치사와 쓰임 맞는지 체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in 또는 at 또는 by의 쓰임을 알고 있다면 체크해서 푸시면 되는데 혹시 이것도 체크하기가 어려우면 순서는 실전이었으면 저는 후순위로 밀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판단하는 거죠. 정답 확률이 100%가 아닌 순간 문법은 후순위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실전에서 100%가 아닌 순간 그 정답 확률이 일단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3번 같은 문제를 실전에서 봤다. 일단 마지막 순서로 넘겼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한 60분 중에 독해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마킹하려고 한 5분 남겨놓잖아요. 그때 엄청 이렇게 긴장된 상황이죠. 왜냐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때 독해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문법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민해야 될 거를 마지막에 남겨놓는 게 전체 시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 재고 안 풀지만 그래도 한 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푸시잖아요. 그때 딱 막히면 한번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번 그냥 연습을 해보면 이 미련 버리는 것도 연습을 해야 늘더라고요. 안 그러면 시험 때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게 돼요. 아무튼 여기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판단을 해보면 이제 전치사 in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는 거냐면 경계를 나눠줄 때 쓰는 거예요. 즉 경계를 구분하는 게 필요한 상황에서 쓴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시점으로 따지면 전보다는 선에 써요. 조금 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콕 집는 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선 범위적인 거에 많이 쓴다라는 얘기죠. 경계를 구분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in 뒤에 New Year's Day라고 왔잖아요. 얘는 되게 특정한 날이니까 콕 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in이랑 안 쓰고 on이랑 다녀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몰랐으면 틀리는 거니까
저는 뭐 이런 문제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거든요. 자주 안 나오니까. 근데 전치사의 쓰임. 근데 이런 파트의 문제도 이제 넣어놓은 것은 대처 능력. 그냥 전치사 딱 이런 문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이런 문제 만나면 후순위로 좀 밀어야겠다. 전치사 판단이 어려우면 후순위로 좀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판단해야 될 때는 내가 이제 풀었던 이런 데이터 가지고 풀면 되죠. 사실 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게 her 20s 자체가 뭐예요? 20대 범위죠. 그러니까 범위니까 경계를 구분하니까 누구랑 같이 쓰는 게 in이랑 같이 쓰는 게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C는요. at. 여기도 31st Street 길에서니까 길이라고 하는 건 근데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범위를 정할 수 없을 땐 또 at을 써요. 그래서 막 버스 정류장 이런 것도 다 at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치사 쓰임 나온 거니까 B랑 C도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 by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은 그 도구나 수단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같이 쓰는 거 맞고 by랑 같이 쓰는 거 맞아서 얘도 문제 안 되죠. by라고 하는 애는 애초에 개념 자체가 약간 나란히 가는 느낌이라서 나랑 같이 이동하고 내가 이 도구를 써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나란히 갈 때 쓰는 애거든요. 그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제까지라는 표현도 by랑 쓰는 게, 그러니까 나란히 시간이 나란히 가든지 나랑 이동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도 by를 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 의해서 됐다는 게 도구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수단 같은,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뭔가 나란히 가는 논리일 때 쓴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런 파트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특정한 날에는 누구랑 같이 쓴다? on이랑 같이 쓴다. 요 정도의 개념 정리.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Fields of knowledge open in the past only to a few blank open to millions by science. 문장 구조를 쫙 둘러보니까 일단 앞에는 명사인데 명사 뒤에 뭐 있죠? open. open의 품사.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얘가 본동사인지 아니면 수식어구인지. 항상 자리 맞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문장을 분석을 하려면. 근데 선택지 둘러보니까 다 누구 가지고 있어요? 동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는 동사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봐도, 해석 안 해봐도 여기는 누구 자리? 수식어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데, 과거에는 아주 소수에게만 개방되었던,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랬던 지식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Open to millions by science.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픈 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방되었다. 자, 근데 동사가 throw예요. 근데 우리가 throw라는 동사를 여기다 넣으려면 사실 지식이 뭔가를 던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 상황에 던져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부터 체크를 해봐도 얘는 수동태로 써야 맞겠는데 선지가 3개나 다 뭐예요? 능동태라서 굳이 시제 체크 안 하고 태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의 뭐로 바로 풀려버린다? 태로 바로 풀려버렸고, 사실은 이제 시제까지 같이 물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체크 안 하셔도 괜찮죠. 근데 시제는 체크하면 뭐예요? 앞에가 정확하게 뭐니까? 과거에라는 특정 시점을 줬죠. 그럼 과거에는 이랬다는 건 지금은? 이제는 바뀐 거죠. 근데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과거부터 쭉 바뀌어온 거지 갑자기 한 번에 바뀐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구랑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냐면 완료랑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have been thrown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뭐 거의 체크 안 했어도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깨알, 이렇게 안 풀었어도 되는 건데 제가 방금 throw랑 주어의 의미 관계로 풀었잖아요. 이렇게 얘가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라고. 근데 이거 말고 동사 뒷구조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풀이법을 항상 알아놓으면 문법 파트는 꺼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뒤에 것도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오픈의 품사가 뭐죠?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일단 동사는 돼요, 안 돼요? 앞에 throw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오픈의 품사는 형용사로 지금 확실시 된 거죠.
근데 동사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동사밖에 없어요? 이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는 연결동사. 그러니까 연결동사 애들은 막 비동사 이런 애들 있죠. 걔네만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throw는 어때요? 얘 연결동사 아니죠. 그쵸?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능동태로 썼을 때 뒤에 형용사 못 나와요. 그러면 어떨 때 형용사가 나올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구조 있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사실 걔 뭐예요? 투절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라고 알고 있는 애는 사실은 투부정사의 변형된 형태이고 그때 앞에 목적어가 아니라 사실은 투절의 주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투 동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때 동사가 비동사였을 때 to be는 비동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삭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to be가 삭제되고 남는 꼴이 뭐였어요?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ing, ed 이렇게 남을 수 있었어요. 즉 명사 뒤에 명사, 명사 뒤에 형용사 또는 명사 뒤에 전치사구, 명사 뒤에 ing, 명사 뒤 ed 이거 남는 형태가 싹 다 투절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능동태로 썼을 때 그러니까 덩어리가 몇 개 오는 거예요? 2개 오는 거예요. 근데 덩어리가 하나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수동태로 쓰는 것.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올라가면 주어로 올라가면 수동태로 여기 목적어 아무것도 안 남겠고 하지만 뒤에 누구는 여전히 남아있고 투절의 덩어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뒤에 혼자? 형용사구가 딸랑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사 뒤에 형용사구가 남을 수 있는 형태가 애초에 뭐밖에 없어요? 투절의 수동태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서 사실 체크 안 해도 애초에 형태 자체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수동태일 수밖에 없어요. 요런 시선도 한번 같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앞에서 풀면 더 쉽고 빠른데 그래도 요런 방법이 때때로 더 빠르게 풀릴 때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문법의 말로 바꾸면 그거죠. 목적격 보어만 뒤에 떨렁 남은 구조인 거죠. 그러면 뭐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수동태였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 판별법으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될까요? 네.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if절에 지금 think라는 동사가 왔고 think 뒤에 목적어 와야 되죠. 목적어니까 품사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선지를 싹 둘러보니까 계속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what. 그렇죠. 그러니까 what 명사절 물어보는 파트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 what 명사절의 특징은 뭐예요? 얘는 문장을 이끌고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이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뒤에 반드시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what의 품사는 뭐죠? 다시 명사. 근데 의문사에 해당되는 또는 부정대명사에 해당되는 이 what은 문장 제일 앞으로 늘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돌아갈 자리가 뒤에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 자리가 비어 있는 what절을 고를 거예요. 일단 누구는 안 되죠? A랑 D는 안 되겠죠. 명사절이니까. 자,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뒤에 명사 자리 하나 비어 있는 거 고를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it must be like 그 다음에 what kind라고 쓰면 얘가 한 덩어리가 되겠죠. what kind of thing 그러면 이 전체가 주어가 돼가지고 주어 자리 비어 있는데 이 전체가 주어가 되니까 형식으로는 둘 다 가능하거든요. 이 선지만 봤을 땐. 근데 얘만 보면 안 되죠. 어디도 봐야 돼요? 문제도 봐야죠. 문제 뒤에 누구 남아있어요? 투절 남아있죠. 그러면 아직 누구 자리도 비어있어야 돼요? 투절이 올 수 있는 자리도 비어있어야 되는데 비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하나 더 물어봤죠. 가주어. 그러면 가주어 있으니까 뒤에 누구 있어야 돼요? 진주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걔가 투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건 필요해요. in 나오면 일단 누구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it 나오면 뒤에 진주어 있나? 구조 보면 딱 맞죠. 그러면 누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B번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B가 됩니다. C는 왜 안 돼요? 일단 굳이 형태가 굳이 그러니까 B는 일단 안 될 이유가 없는데 C는 what kind of thing 하고 will be는
이꼴 관계가 돼버려요. 비동사니까. 그러면 뒤에 이 투절이랑 서로 같은 게 돼버리니까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해석해보면 안 되는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내가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실전에서 문법 문제 풀 때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 파트를 낸 것 같잖아요. 그러면 B번을 고르고 내가 C가 확실히 판단이 안 섰어도 정찜찜하면 체크해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답되는 건 출제 포인트에서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낼 만한 데서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본 낯선 형태로 절대 답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좀 문법 문제 풀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거겠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도 좀 다 습관이거든요. 아직은 시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나중에 시간 제한 있을 때는 더 급급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이런 생각을 해두면 좋죠. 이거는 판단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6번 문제는 자 지금 형태를 봐도 컴마 뒤에 주절에 would have ed가 들어있고 선지를 봐도 싹 다 if절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왜냐면 had 앞으로 나오면 if 생략된 거고 그래서 이거 뭐 물어보는 파트다? 가정법 물어보는 파트다. 그럼 가정법은 둘 중 하나 항상 선택하라고 하죠. 뭐 아니면 뭐 ed 아니면 had ed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한쪽 ed는 과거가 아니고 가정법 현재 사실과의 괴리감, 거리감을 나타내주는 장치가 ed였죠. 근데 그러면 뭘 나타낸 게 아니니까 시제를 나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제는 뭐예요 이때? 얘 과정법 현재 시제예요. 기존 문법에선 이걸 그냥 과거 시제 ed로 봐가지고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지만 해석을 현재로 하는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이제 had ed 같은 경우에 누구랑 누가 더해진 거? ed에 have ed가 더해진 거. 자, 이걸 더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앞에 ed는 현재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리감을 착 주는 그런 ed인데 시제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시제를 나타낼 수 없는 곳에 시제를 나타내주는 장치가 누구예요? have ed라는 얘 완료랑 다르죠? 선 시제 표시. 시제가 하나 더 빠르다를 나타내주는 표시였죠. 그래서 요 have ed가 오면 얘가 시제를 뭘로 만들어요? 과거로 만들죠. 그래서 ed 플러스 have ed가 결합된 had ed는 현재 사실이 아닌 가정이면서 시제가 과거인 게 됩니다. 근데 기존 문법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른 뭐 문제집의 해설지 같은 거 보실 때 위에 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나올 거고 밑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나올 건데 그렇게 풀면 시제가 헷갈려서 못 풀어요. 그게 맞는 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이름 나오면 가정법 현재 말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 가정법 과거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 게 잘 풀리실 거니까 계속 혼동하지 말고 배운 대로 딱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존 문법 용어 보면 배운 걸 기존 문법에 이렇게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존에 나온 걸 배운 대로 다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모더니즘 수업에서 다룬 그 용어들이 사실은 훨씬 직관적이고 문제 풀 때도 심플한 단순한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쓰는 게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요. 나중에는. 하여튼 자, 요렇게 딱 정리해두고 그럼 뒤에 주절이 뭐죠? would니까 누구 가지고 있고 ed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선시제 표시 have ed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가정법 시제 과거. 그러면 주절이 현재일 수는 없겠죠. 과거를 가정해야 결과가 과거일 수 있으니까 그럼 앞에도 누구누구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had ed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had ed 가지고 있는 애가 이렇게 A랑 C밖에 없죠. 자, 근데 A랑 C 중에 이제 우리가 골라야 돼요. 뭐를? 동사의 뒷구조. 그렇죠. 왜냐하면 동사 뒤에 구조가 다르죠. 그러면 devote 같은 경우에는 devote A to B. 이때 to는 뭐뭐에 전념하다죠. 뭐뭐 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to 동사 아니고 전치사 to랑 같이 다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오는 막 이런 형태 아니고 뭐 당연히 to 생략도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뒤에 to니까 ing 명사절 동명사가 오는 형태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일단 무슨 파트이면서 가정법 물어본 파트이면서 하나 더 뭐까지 체크해야 됐죠?
devote 동사 뒷구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됐겠죠. 그래서 동사의 뒷구조라고 적어 놓으면 항상 동사의 뒤에 구조를 생각하면서 봐야겠다는 거 다시 각인하실 수 있고, 그때 같이 나온 동사도 한번 써줍시다. devote 하고 얘가 중요한 거죠. to 뒤에 누구 쓰는 거? 명사 쓰는 거. 그쵸? 그래서 원래는 devote 이제 명사 to 명사 이렇게. 근데 얘가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7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이제 7번 문제 또 보면 앞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to,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여기 명사죠. 그럼 명사 뒤니까 이제 문장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문장이 다 끝나고 나올 수 있는 건 수식어구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수식어구 자리인데 명사를 수식하려면 봤더니 이 선택지가 다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장이 붙었다는 소리죠. 문장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접속사 또는 관계사. 요렇게 딱 접속사밖에 없는 거예요. 문장 연결해주는 관계사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그럼 일단 누구누구 안 돼요? B, D 안 되죠. 접속사나 관계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A랑 C가 이제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계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나 C 중에 답이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런데 형태가 C는 이제 by mail 하고 끊어지죠. 그리고 which arrives. 근데 이런 걸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 있겠어요. 또 차이가 있어요. 얘 말고. 동사가 하나는 arrive, 하나는 arrives. 얘 판단이 훨씬 더 쉽겠죠. 앞에 선행사가 누구니까? catalogs, 그렇죠. 단수 복수. 복수니까 단수동사 복수동사. 복수동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그래서 나머지로 판단하는 것보단 항상 판단이 더 쉬운 거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7번은 일단 자리가 어디 자리? 수식어구 자리인데 수식어구 자리는 항상 뭐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수식어구가 이제 문장 절일 때는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 관계사에 해당되는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동사의 수일치까지 같이 체크하게 했던 그런 문제가 됐겠죠. 정리될까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봅시다. 8번에. 그럼 8번 보니까 lasers 하고 컴마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동격인 거죠. 그랬을 때 앞에 lasers 그냥 품사, 명사, device도 당연히 명사. that 뒤에는 주어 자리 비어 있으니까 관계사절 that으로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A, B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B번 선지로 이어지면 have been around 1960 시제 체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일단 have been, have ed는 시제가 점이에요? 선이에요? 선인데 1960년도는요? 점이죠. 점과 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죠.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앞에 시제를 ed로 바꾸든지 아니면 since를 넣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 물론 뭘로 바꿀지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뭐 수식어구 자리니까 왜는 품사가 뭐라서? 부사라서 누구 자리만 안 비어있으면 맞아요. 명사 자리 안 비어있으면 맞는 거고 앞에 그 시점 설명해 주는 거니까 when 맞죠. 그 다음에 뒤에 put the first one together 같은 경우에는 그냥 put의 동사 자리 맞으니까 수, 태, 시제 뭐 이런 거 체크했을 때 얘는 원래 put이라 문제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D는 그냥 소거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8번은 파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사의 시제 여기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번도 시제 잘 내는 애 나와 있네요. 누구죠? since가 나와 있어요. 근데 since는 주의하셔야 돼요. 시제로 뭐뭐 이래로로 안 쓸 때도 있고 뭐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쵸? Since he was emancipated from 이라고 했을 때 일단 얘 형태는 어때요? emancipate
수동태로 쓰고 그 뒤에 전치사 from까지 오는 게 어구가 아무 문제가 없죠. 얘 동사의 어법 생각했을 때. 그래서 A번은 수태 시제 체크하면 소거하실 수 있는 복이고요. 자, 그 다음에 since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he절에서 누구를 의심해 봐야 돼요? since가 만약에 이래로라면, 그쵸? 어떤 시점을 설명해 주는 거라면 뒤에가 have, ed가 와야 되는데 그 꼴이 아니죠. 딱 had 하나만 왔거든요. 근데 내가 일단 시제를 체크하려면 뭘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을 해봐야 되죠. 그럼 항상 수고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후순위.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순간에서는 항상 좀 미뤄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미뤘다가 더 중요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파트가 나와서 걔부터 체크하려고요. 뭘까요? 동사가 have. 사역동사 중에 make, have, let, 그쵸?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help, 감각동사까지는 뒤에서 누구랑 누구를 삭제한다? to 또는 to be를 삭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뒤에 버젓이 누가 나와 있어요? to가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가 틀렸으니까 앞에 거 확인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삭제해야 돼요? to를 삭제해야 되는데 근데 더 맞게 고치려면 삭제만 해서도 안 돼요. remove는 능동태로 쓸 거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A를 옮기다, 제거하다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전치사 구 나오는 걸로 봐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removed라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뭘로 고칠지까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보자면 ed로 고치는 게 맞다. 그래서 removed. 정리될까요? 네. 의미 자체도 뭐 그렇고 왜냐면 얘가 지금 옮기는 게 아니고 옮겨지는 거니까 그쵸? 이러나 저러나 removed다. 그래서 여기는 뭐로 체크해 놓으면 좋겠어요? 출제 파트는 사역동사 have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역동사 have는 반드시 누구랑 누구를 삭제? to 또는 to be를 삭제하는 것.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오랜만에 아직 문제 안 나와서 얘 수동태로 바꾸면 다시 누가 되살아나고 to가 되살아나는 거 그런 것까지. 왜냐면 원래 to 있었는데 삭제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여기 보시면 later 뒤에 주절 이제 시작하면 주어랑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동사. 근데 이상해요. 뒤에 뭐 또 있죠? 컴마 뒤에 주어, 동사. 앞에를 뭘로 만들어야겠다? 수식어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쵸? 왜냐면 뒤에가 주절인데 문장이 접속사 없이 붙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뒤에를 수식어구로 바꿀 수도 없죠. 왜? 밑줄이 없어서. 그래서 무조건 앞을 뭘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수식어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수식어구로 만드는 방법. ing 또는 ed 요런 거 쓰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music은 그냥 주어 표시로 남겨두면 되고 was wailing이 아니라 was 삭제하고 wailing이라고 그냥 하면 딱 뭐 돼요? ing 부사절 즉 분사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수식어구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우리한테 뭐 물어본 거냐면 여기 동사 자리야? 아니면 수식어구 자리야? 라고 물어본 거고 그 중에서 ing 부사절 또는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요 파트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리될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뒤에는 as 절이니까 똑같이 she passed 블라블라 여기는 누구 자리가 맞아요? 동사 자리 맞으니까 그냥 수, 태, 시제랑 뭐 뒤에 구조 전치사구 요거 체크했으면 됐을 텐데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뒤에도 her waist 뒤에 shaped slender 마찬가지 누구 자리? 동사 자리니까 또 똑같이 수, 태, 시제랑 뭐 뒤에 뭐 slender 형용사 이어지는 것까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도 her fit 구조 계속 똑같죠. 얘가 얘 되게 그쵸? 그래서 여기 her fit 뒤에도 ing냐 ed냐 계속 요거 체크하면 되니까 여기는 누구 자리가 맞아요? 뒤에 목적어까지 있어서 ing 쓰는 거 맞겠죠. 그래서 요 정도 파트별로 체크하면 됐으니까 뭐 B, C, D는 먼저 나왔어도 소거할 수 있었던 그런 보기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고 원리를 볼 줄 알아야 여기 수식 어구 와야 되는데 접속사 없이 왔네 또는 관계사 없이 왔네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문장 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문제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문법 출제 경향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단편적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정말 예전에 많이 나왔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법 문제를 시중 문제집을 막 찾아서 더 풀면 이게 그 편입 책들이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해설지 같은 걸 찾아보면 막 2007년도, 2010년도 이런 것들도 벌써 지금 10 몇 년이 지나버린 문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일단 막 가져왔을 땐 지엽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명사의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관용구 표현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가 그런 걸 막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주요 파트만 제대로 알아도 한 8, 90%까지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80%도 아니에요. 90%. 90% 이상을 맞출 수 있고 어쩌다가 진짜 10문제 중에 한 문제 꼴로 지엽적인 그런 파트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거는 변별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면 애들 다 틀리고 그런 거라서 별로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 풀 때도 제가 그렇다고 완전 진짜 주요 파트만 넣어놓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0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어쨌든 그게 나오긴 나오니까. 그래서 지엽적인 것도 나오긴 나오니까 그런 애들도 완전 지엽적인 거 아니면 그래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날 때 대처 능력을 좀 더 키우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념 넣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이거 지금 풀 수 있다? 없다. 이 100% 확신을 갖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100% 아는 문제. 100% 아닌데 하는 순간 거의 문법은 50% 이하 확률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무조건 후순위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누가 잘하냐면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잘 하는 거. 그렇게 미련만 잘 버려도 문법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뭘 잘하셔야 돼요? 주요 파트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이거 풀 수 있다, 아는 문제다, 못 푸는 문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공부들의 목적은 우리 GQ의 목적은 출제 포인트를 빠싹하게 꿰뚫고 있으면서 주요 파트에 대해서 빠짐없이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래서 풀 문제와 못 풀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해서 괜히 고민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니까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안 그럼 지엽적인 거 그냥 다 때려 박으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편해요. 다 외우면 된다. 얼마나 편한 말이에요? 여기서 다 나와요? 다 외우면 돼요. 이만큼 막 이렇게 치고. 다 나오겠죠, 여기서. 단어도 사실 그래요. 단어도 사전 주고 편입 범위다. 다 외우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쉽지만 사실 저는 이제 강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수업의 좀 본질을 알고 본질에 맞게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질은 개념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주요 파트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지엽적인 건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에 채워도 안 늦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오늘도 요거 풀이 순서랑 그 다음에 조금 더 원리적인 포인트 혹시 빠진 거 있으시면 꼭 체크하시고 특히 투절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나오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주요 파트이기 때문에 혹시 개념 비어있으면 꼭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강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